전력기계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1-1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조선이 제일 맞지 않나. 그 다음은 또 건설기계 네. 이쪽으로 보시면서 하나의 축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경기 민간주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도 보면 빅텍들이 그죠? 네.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우리도 뭐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란다. 저도 헷갈리네요. 반도체, 네. 반도체, 네. 2차 전지, 네. 약간 성장주 쪽이 이어가는데 경기 민감주들도 그죠? 네. 우리도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갑니다. 네. 조선이 제일 먼저 갖고 오죠. 그렇습니다. 철강, 네. 화학, 해운 뭐 이렇게 많이 가서요. 네. 경기 민감주 가운데 어느 섹터를 볼 것인가? 1번 조선. 조선. 네. 조선이잖아 우리는 이. 조선의 조선이죠. 네네. 네. 근데 원래 그 전에 나와서 볼 게 전력기계 같습니다. 네. 전력기계가 먼저 근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1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1번은 지금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조선이 제일 맞지 조선.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또 건설기계 네. 이쪽으로 보시면서 하나의 축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도 근데 꽤 올랐어요 지금.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주가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조선은 어쨌든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니까요, 그죠? 네. 조정받으면 좀 사볼 만한데 조정 없어요.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보세요, 그죠? 보면 뭐 조정이 없어요. 조정 네. 없이 계속 가서 네. 물론 미포 같은 게 좀 못 쫓아갔어서 후발 발동에 걸렸는데 네. 보면 사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조선사 하게 되면 그래도 1등 조선사 네. 현대중공업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또 조선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얘기 나왔었을 때가 저점이 91,500원. 그러니까 그냥 한 10만 원대 보고 12만 5천 원대니까 20% 올랐습니다. 네. 아유 20%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 네. 아직은 분할하고 나서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지금요. 아직 밑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쪽이고 또 말씀하셨던 HD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 네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인데요. 주봉으로요? 네,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을 보게 되면 예. 아직 과거에 한때 부각 많이 받았던 게 뭐 15만 원대에서 꺾이고. 그러니까 네. 과거 사이클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수주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첫 사이클이 15만 원대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 그리고 또 다시 움직이게 되면 지금 10만 원대니까 아직 뭐 15만 원대 직전 고점대 17만 원대 여기까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근데 이게 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또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그 밑으로 또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 회사를 접근하느냐 중간에 중간 지주사를 접근하느냐 차이는 있겠고 네. 게다가 또 최근에 가장 또 모둠적이었다고 하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예. 한때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수주가 왜 없지?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쭉 한번 한때는 또 대명사로 조선주의 대명사로 그렇죠. 가다가 쭉 한번 밀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미포조선이. 그렇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던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 지금 제일 먼저 2020년도 21년 사이클에 가장 셌었다가 그게 또 쭉 빠지다 보니까 이건 또 뭐야라고 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은 제가 얘기하는 PC선이라고 하는데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쪽에서 한동안 유가가 좀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를 봤을 때는 예. 현대 미포조선의 다음 수준은 이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는 쪽이 나오면서 들어왔는데 가장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이름이 바뀐 한화오션이죠. 예.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조선해양 대조해. 네, 대조해요? 대조해.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오 바뀌었습니다. 예. 한오. 네. 네. 네, 계속 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화 쪽으로 들어가면서 뭐 시너지를 낳는다, 뭐 여기에 나오지만 일단은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게 다음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6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있다 보니까 네, 물량 좀 오버행 이슈가 있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한화 쪽으로 받은 거니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주가 희석 과정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많이 나야 앞으로 그에 따른 밸류를 더 산정을 해줄 텐데 중요한 거는
하나오션의 독은 좀 비어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동안 현대 가질래? 아니야. 뭐 또 뭐 포스코가 가냐? 아니야. 이러고 하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독이 비어 있는데 신조선까지는 가장 올라와 있죠. 지금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독을 채운다. 가장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샘성 중공업은 네. 이거는 또 지금 가장 또 삼성중공업을 볼 때 좀 예전에 사고 친 게 많아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가 수주했던 것과 드릴쉽이라고 하는 또 해양 플랜트 쪽에서 건조를 하는 과정인데 중간에서 배 못 가져가겠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그러니까 그대로 안고 있었던 쪽이죠. 이게 갖고 있던 세척들이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클린하게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는 개별적인 요인들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업들이 기존에 나왔던 수주가 좋아서 일단 턴어라운드 할 거야라고 하는 턴어라운드 과정이 후판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났던 부분들이죠. 근데 후판 가격들이 떨어지고 기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 떨어지고 하나의 또 문제였던 인력 조달이 또 안 됐던 부분들이 네. 풀리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외 쪽 인력도 받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좀 성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쪽이 지금 하나의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조선업종 경기 관련주 가운데 경기 민감주 가운데 조선업종을 1차적으로 봐야 된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이랬더니만 월봉을 보라. 네. 일봉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큰 그림으로. 네. 큰 그림으로 월봉 선생님께서 월봉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한국 현대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 네. 미포조선, 네. 네. 하나오션, 네. 삼성중공업 너무 많은데요? 다 얘기했는데요. 네. 네. 세 개만 추려보죠. 세 개. 그럴 때는 네. 써가지고 이렇게 뚜루룩 돌리시는 탁 걸리는 네. 걸.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사업회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나 현중, 네. 또 변화를 본다. 그러면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쪽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선 얘기했고요. 조선 네. 좋죠. 네.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게 부담인데 네. 크게 보면 이제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조선 얘기하면 또 조선 기자재를 빼놓고 가면 약간 좀 섭섭한 집에 갈 때 좀 뭔가 얘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조선 기자재를 볼 때 앞으로 뭘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엔진 업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건조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또 뭐 벙커 CU 만약 배가 가다가 기름 유출됐다. 그래서 뭐 좌초됐다라고 하게 되면 시커먼 기름 나와서 뭐 새가 다 뒤집어 쓰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벙커 CU 또 오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연료가 바뀝니다. 네. 연료가 바뀌게 되면은 국제사기구에 2030년에 규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먼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노후 선박부터 교체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그때 나왔던 게 LNG 쪽 그리고 또 요즘 부각 많이 받는 게 메탄올이 부각받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잘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또 높다 보니까 예. 또 이중연료 추진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지만 배 가까 연안 가까이 오게 되면 또 이건 안 쓰고 벙커 기존의 원료 안 쓰고 또 친환경 쪽으로 바꾸고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예예. 근데 거기는 이중연료라고 하는지 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네.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HSD 엔진 HSD 엔진. 네. 그럼 좋네요. 네. 많이 하나로 또 넘어갔죠. 그리고 또 이게 아니, 하나 그룹 넘어갔어요. 네. HSD 엔진도. 예. 네. 진심입니다. 하나 쪽이. 아, 그렇군요. 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느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마 변화는 또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엔진 쪽의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 또 대표적으로 한라 IMS가 또 그 밸런스트 관련된 평수 관련돼서 마치는 회사인데 한때 또 이게 자산을 양도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출렁이긴 했는데 지금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은 크게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지권 마련하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엔진 업체를 보통은 우리가 뭐 성광밴드나 예? 네. 뭐 한국카본이나 태광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뭐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예. 기자재 쪽에서는 뭐 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딱 예. 예. 원 포인트 레슨. 원폴에 예. 그렇죠. 좋죠. HSD 엔진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선 경기 관련주 가운데 조선하고 아까 그 다음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네. 네. 작년부터 호황을 이어왔던 대표적인 쪽입니다. 네. 예, 특히
가장 또 주도로 가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 네. 변압기 업체죠. 근데 이쪽은 최근에 수출 기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초고용량 변압기 쪽에서 여전히 P도 높고 Q도 받쳐줍니다. 약간 쇼티지가 아직 제대로 안 풀립니다. 미국에서 변압기가 어디 많이 쓰냐라고 보게 되면 인프라 쪽으로 했을 때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시작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변압기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충전 시스템, 즉 충전기 많이 설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도 변압기 전선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서 똑같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쪽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쪽을 계속 또 투자한다. 네. 태양광 풍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끌어가다가 초고압에서 고압 이런 식으로 가정용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변압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는 게 변압기일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연결되는 게 전선이겠죠. 해저 케이블 전선. LS. 예,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돼서 계속 봐야 되는데 LS는 생각보다 지금 지주사라고 해서 좀 덜한 측면들이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충전 플랫폼을 만드는 또 기술이 있고 ESS 쪽으로 좀 더 다가가다 보니까 요즘 더 부각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회사죠. 네. 그래서 이런 쪽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효성중공업 요즘에 네. 한때 이 회사가 건설이 또 주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쪽에서 매출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쪽에서 아마 약간 좀 도외시 됐지만 지금은 그거는 건설업하고 나오게 되면 그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 변압기 쪽의 매출이 한때 저가 수주를 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들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탄력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력기기. 네. 네. 이쪽은 이제 건설 이제 복구 장비 이런 쪽하고 좀 저 그렇죠.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분류하다는 게 헷갈리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두산밥켓이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이런 쪽에 이쪽도 잘 가요, 그죠? 네. 이쪽도 잘 가고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건 이제 건설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제거는 빠르고 그죠? 네. 여기 또 뭐 이 중동 쪽에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고 복구 수요나 그다음에 저 인프라 북미 쪽에 인프라 교체 수요가 있는 쪽은 전력기기 쪽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전력기기,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조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였죠? 건설 기계 쪽이었습니다. 건설기기. 좀 더 네. 제가 얘기한 거네. 건설기계. 네. 네네네. 네. 그 쪽도 보셔야 될 게 일단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인 이제 중국이 네.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함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오르긴 했지만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모습들인데 원래 지금 또 북미를 바라보면서 리쇼어링과 함께 여러 가지 또 공장 짓는다 뭐 이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광물 찾아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 다 건설기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두산 마켓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6조 대인데 나왔던 과거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기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타이밍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중국까지 부동산과 함께 뭔가 개혁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인프라코어 또 현대건설기계 HDD는 빼겠습니다. 너무 네네. 길어가지고요. 빼요. 다 그게 들어가 있는데 뭐 따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랑스럽나 봅니다. 네. 현대 HD. 네. 이것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약간 지주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맞춰가지 않나 싶고 그러면 또 하부 주행체 관련된 회사들이 있겠죠. 네. 진성 TC. TC. 네. 이런 것들도 따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좀 느리지만 다음 쪽은 이런 쪽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유명했죠. 중국의 경기가 좋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서 정말 수익 잘 냈는데요. 네.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어디 갔지 했더니만 이게 현대에서 인수해서 현대 인프라코어가 된 거네, 그죠? 네, 두산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현대에서 인수하면서 왜냐하면 아니 두산 인프라코어를 두산이 없어졌다고 현대가 이름을 갖다 쓰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전시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대가 인수했네, 그죠? 네. 현대 인프라코어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줄이면 애현인인데요. 애현인? 네, HD 현대인프 네. 애현인. 팝캣도 괜찮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팝캣도 잘 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북미 쪽
그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밥켓을 보면은 두산 밥켓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DY 파워죠. 예. 약간 또 전방의 성과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DY 파워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쪽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뭐 보면 과거가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나오면 뭐 몇 개 있어요. 데모 뭐 이런 주식들 그죠? 1승. 예? 뭐. 대인 뭐 이런 거 그죠? 네네네. 근데 보면 데모 한 번만 쳐줘보세요. 저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사실 지금 기억을 모르는데 네. 확실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크고 성과에 비해서는 네.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30억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데 네. 시총이 벌써 1,000억대가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좀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너무 테마를 따라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를 그죠?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트렌드. 네네. 예스. 예, 패션을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뭐 살만한 기업 많죠. 네. 그 제가 헷갈린다고 한 게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설 기계랑 전력 기기 쪽인데 네. 사실 달라요, 그죠? 다른데. 다릅니다. 예. 예, 인프라 쪽이라는 건데 그러면 건설 기계나 전력 기기 두 개 중에는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 하나를 고른다면 네. 어느 쪽이 낫습니까? 부담 없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접근하시기에는 전력 기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부동산까지 돈다 그래서 탄력 받는다 그러면 건설 기기가 낫겠지만 네. 지금 어차피 저희 돈은 한정돼 있고 음. 그러면 전력 기기 쪽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 가운데 조선, 전력 기기, 그다음에 건설 기계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가요? 준비하신 거는요? 끝입니다. 네. 빼먹을 만한 게 뭐 화학 섹터 그리고 화학 정유는 뭐 좀 화학도 좀 움직이던데요. 화학 철강. 네, 철강 쪽은 요즘 보니까 철강을 볼 때 과거에는 저희가 포스코를 봤었죠. 네. 근데 포스코가 지금 사라지고 홀딩스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홀딩스로 들어왔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딱 소재 회사죠 이제. 예. 소재 회사죠.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지난 한 월봉상에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계속 팔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계속 팔고 아니 왜 이렇게 철강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팔고 나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샀죠. 우리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재 회사, 2차 전지 회사로 바뀌어 있어라고 보는 측면들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철강에 대해서 중국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철강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사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레벨업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외국 기관이 근데 왜 파는 걸까요? 홀딩스 그렇게 좋은데. 아마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해서 그냥 철강 회사인데라고 생각하다. 아직은 철강 쪽이 많으니까. 그렇죠. 철강이 메인인데 네. 소재 개발하는 거 이런 거 아직 먼 얘기잖아. 포지션이 작잖아. 그렇죠. 아직은 철강 회사야. 근데 철강 업황이 사실은 안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 지금 보면 올라오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줄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게 되면 철강 좋아지는데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학을 따진다 그러면 LG화학이겠죠. LG화학도 지금 기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은 또 사네요.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또 LG화학을 바라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석유화학이 돌아간다라고 봤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순수 화학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먼저 지금 딱 자리를 짓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이쪽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그널이 좀 덜 나온 측면들이 높죠. 그러니까 납사라고 하는 가격들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바닥권이다라는 데 베팅을 할 수 있어도 바닥에서 돌아가느냐라는 쪽은 아직 조금 신호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유가 동향과 납사 동향 그리고 또 최종 제품의 동향까지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관련주 주목해야 될 섹터들 종목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